안녕하십니까. 화요일에 끝내주는 남자 토마토 투자클럽 최병훈 전문가입니다. 오늘 시장을 보면서 한 줄 평을 한다면 바로 OECD 경기 선행지수 개선 중이겠습니다. 오늘 양대 시장이 많이 빠졌죠. 그래서 투자자 여러분들은 상당히 불안한 심리를 갖고 계실 텐데요. 전체적으로 주가는 중장기적으로 경기에 수렴을 합니다. 그래서 경기가 좋아진다면 현재 단기적 조정을 그렇게 불안하게 여기지 않으셔도 되겠죠. 그래서 경기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번 오늘 좀 알아보면서 전체적인 시장을 건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여러 가지 경제 지표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쏟아집니다. 이 가운데서 시장에 미치는 이 지수는 좀 제한적인 모습인데요. 오늘 다른 부분에 좀 집중하느라 이 OECD 경기 선행지수와 관련된 이야기 많이 나눠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또 시장은 결국에는 경기에 수렴한다라는 이야기처럼 이 부분을 무시할 수 없을 텐데요. 과연 어떤 의미가 있고 앞으로의 시장에 대한 힌트를 가지고 있을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화요일에 끝내주는 남자입니다. 토마토 투자클럽 최병훈 전문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전문가님이라 하더라도 좀 힘든 장이었을 것 같아요. 좀 어떠셨어요? 맞습니다. 그동안 많이 올랐던 건설주라든지 이런 그동안 코스닥도 마찬가지고 많이 올랐던 종목은 그냥 강하게 기관들이 매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많이 빠지니까 좀 불안하죠, 그죠? 그래서 자연스러운 조정일 수도 있고 아니면 추세적인 차익 실현해서 시장을 빠질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좀 이제 고민을 좀 해봐야 될 시점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좀 더 자세하게 오늘 시장 얘기 나눠볼게요. 네. 오늘의 한 줄로 OECD 경기 선행지수 이것을 좀 키워드로 가져오셨는데 네. 어떤 의미가 있는 경제지표고 또 오늘 이 키워드로 가져오신 이유는 뭘까요? 네, OECD 경기 선행지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중요한 역할을 것은 이제 외국인들이 특히 OECD 경기 선행지수가 개선이 되게 되면 추세적으로 국내 시장에 유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최근 들어 유럽에서 1월 말에 전면적 양적 완화를 발표하고 나서 경기 민감주도 많이 올라왔습니다. 네. 그러면 추세적으로 과연 갈지 여부는 결국은 이제 경기가 좋아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OECD 경기 선행지수를 보게 되면 향후 경기를 좀 예측할 수 있지 않겠나. 물론 경기가 앞으로 좋아지고 개선된다면 지금 경기 민감주들도 잠깐 빠지는 건 말 그대로 기술적 반락이라는 거죠. 추세적인 상승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지 그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봐야 될 시점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이것을 오늘 한 줄 평으로 잡았거든요. 어젠가 네. 발표가 됐죠? 네, 어제 발표된 한번 알아보면 네. 테이블을 한번 보고 말씀드리면 이제 OECD 지역에서는 지금 현재 기존에 12월까지 100.3으로 나왔는데 네. 1월 달에 100.4로 개선됐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것은 단기적인 영향보다 한 2, 3개월 뒤에 경기를 미리 반영하는 지표거든요. 이 OECD 경기 선행지수가 기준선이 100이죠. 그래서 네, 100 네, 이상이면 확장이고 그렇죠. 이하면은 위축되는. 위축되면서도 네. 지금 개선되는 쪽이 바로 지금 화면에 네. 표가 나가고 있네요. 화면에 보시면 제일 위에가 OECD 에어리어인데 OECD 국가들은 지금 작년 12월에 100.3인데 올해 1월 달에 100.4입니다. 그리고 특히 유로 에어리어, 유로 지역이 유로존이 100.6에서 100.7로 아주 좀 크게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보시면 미국 같은 거예요.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미국도 100.2에서 100.2 그대로입니다. 그럼 미국은 지금 경기가 좋다고 하는데 오히려 경기가 평이하게 그냥 네. 개선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고요. 또한 중요한 것은 100 이하지만 차이나라든지 이런 쪽은 개선되고 99.0에서 99.1로 차이나는 좀 좋아지고 있고요. 특히 그리고 우리나라도 발표했는데 전월에 101.6이었는데 102.1로 우리나라도 개선된 걸로 OECD를 발표했습니다. 지금 이 표현은 없는 거죠? 네, 여기는 없는데요.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결론은 뭐냐면 신흥국 시장은 양호하게 경기가 개선되고 있다. 선행지수가. 그리고 러시아랑 계단 쪽은 에너지 쪽이라서 자원 쪽에 좀 위축돼 있는 상태고요. 그런데 미국과 영국이 이렇게 위축된 상태에서도 유로존 지수가 경기 선행 아주 호전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유로존하고 신흥국이 좋아지고 있다는 게 지표로 지금 선행 지표로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전반적으로 지금 외국인 자금이 이렇게 들어오는데 가장 중요한 지표가 이 OECD 경기 선행 지수인데 이걸 보고 이제 계속 외국인
들어오는 추세적으로 들어오지 않겠나 그런 측면을 보고요. 오늘 또 외국인은 800씩 샀거든요, 현물을.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보면 긍정적으로 좀 봐야 될 것 같고 경기가 좋아질 걸로.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미국이 좋아진다고 생각했는데 보니까 그대로입니다. 그러면 미국 금리 인상이 6월이 아니라 그 이후로 좀 연기되지 않겠나 그런 측면을 좀 이해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이 선행지수 안에 혹시 주가지수도 들어가 있나요? 그 항목에? 네, 주가 지수는 안 네. 들어가 있죠. 아, 이 산정을 할 때 안 들어가 있네요. 네. 그 미국은 보니까 작년 11월 달 이후로는 이제 10월부터네요. 10월부터 100.3으로 꺾여서 이제 1월 달까지는 좀 꺾여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조금 다른 것 같긴 한데요. 우리가 네. 알고 있는 미국 경기는 좋다고 들었었는데 이게 그렇죠.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기 발표하는 이제 데이터를 하는 2개월 정도 좀 넣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네. 좀 2개월 뒤에 그 정도를 이제 예측이 되고요. 지금 바로를 반영이 되지 않죠. 지금 2개월 전에 그 1월 달이니까 1월께는 2개월 정도 뒤에 발표돼 이제 3월이니까 약간 1월께 후행하네요. 후행하죠. 이제 아, 그런 측면이 네.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지금 살펴본 이 지표하고 또 외국인 수급하고 상관관계가 좀 높나요? 네, 펀드 매니저뿐만 아니라 대형 투자 기관들은 투자에서든 대다수 이 OECD 경기 선행 지표를 많이 삼습니다. 사실은 경기를 이제 예측할 수 있는 선행 지표가 가장 큰 게 OECD 경기 선행 지수거든요. 네. 이제 선진국보다 이제 후진국 마찬가지고 전부 다. 그래서 이 지표를 가지고 많이 이제 근거를 삼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 지표도 가다가 또 좀 나빠질 수도 있고 그런데 어느 정도를 이제 기준 은성을 잡을 수 있는 그 정도지 않겠나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왜- 네. 여기 보면 근데 중국하고 지금 미국이 사실 G2인데 네. G2는 좀 안 좋고 그 유로존만 조금 지금 살아났다 이런 부분이 확인되고 있는데 이걸로 그러면 이제 그 증시 전략적으로는 좀 강세장에 대한 기대감들을 전문가께서 가져볼 수 있다 이런 쪽으로 네, 가져오셨나요? 그렇죠. 지금 특히 중요한 게, 뭐, 전문이뿐만 아니라 이제, 이태리, 네. 이런 쪽이, 유로존 쪽이 확실히 개선되고 있거든요. 네, 네. 그러면 요번에 이제 3월 9일부터 이제 전면적인 유로존의 양적 완화가 시행되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에서 추가로 자금이 또 투입이 되기 때문에 개선은 계속 이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것은 좀 투자 아이디어로 좀 삼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많이 좀 네, 위축돼 있는 투자 심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조금은 좀 풀렸으면 하는 바람도 좀 가져봅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좋았던 섹터들 중에 화학업체들 특히 이제 뭐 네, 그 맞습니다. 나프타 크래킹 센터 갖고 있는 NCC 업체들이 좀 좋았던 상황인데요. 네. 이쪽은 뭐 연구원들도 산업 보고서에서 계속 좀 좋다는 얘기 나오는 네. 것 같습니다. 이쪽 그 전문가도 같은 견해세요? 랠리가 좀 더 이어질 수 있을까요? 충분히 가능하다 보고 지금 추세 상승 중이다. 오늘 이제 시장에서 강한 업종들이 IT, 삼성전기, LG노텍, 삼성전자 이렇게 실적이 개선되는 IT하고 그다음 이제 롯데케미칼, LG화학, 이제 대한요 이런 네, 네. NCC 업체들이 가장 예. 셌습니다. 결국 무슨 얘기냐면 실적이 1분기에 확실히 개선되는 업종을 선호한다는 거죠. 시장에서는 그런 측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그동안 많이 빠졌던 종목들, 신한주자 이런 등이 안정적으로 다시 올라오고요. 오늘 또 많이 빠진 업종들이 그동안 많이 올랐던 업종들입니다. 그죠? 그래서 많이 빠진 업종들이 기관들이 물론 좀 팔았는데요. 어떤 추세적인 그런 매도는 아닌 것 같고 기술적인 반락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NCC 업체들이 계속 이제 어떤 가격 경쟁력이 회복 중인데 그전에는 ECC 업체들, 에틸린 쪽 하는 업체들이 이 NCC 업체에 밀렸습니다. 가격 경쟁력이. 근데 이제는 유가가 이제 많이 빠지면서 전체적으로 제품 가격 NCC 업체들은 유가가 빠졌는데 제품가, 하학 제품가는 그렇게 많이 내리지 않았거든요. 네, 그래서 네. 그에 대한 어떤 가격 경쟁, 스프레드가 개선되면서 가격 경쟁력 좀 회복했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NCC 업체들이 이 NCC가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이 NCC에서 나오는 게 바로 이제 PE라든지 PP, 폴리에틸렌하고 폴리프로필렌 이쪽에 나오는 거거든요. 이게 화학 제품의 원료 쪽인데요. 이제 그래서 이쪽에 리스토킹을 하는 건데 바로 재고 쌓기 지금 작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이제 재고 쌓기 들어가면서 이제 마진이 좀 개선되는 측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유가가 많이 빠졌으니까 원재료 자체가 저가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네네, 예. 수익이 확실히 개선되고 있다. 그래서 이제 3월에 가장 빠르게 좀 개선되지 않을까. 지금은 이제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미리 주가에 좀 계속 반영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공급과 수요를 봐야 되거든요. 항상. 네네. 그래서 NCC 업체들이 이렇게 좋은 것은 특히 이제 공장 증설을 해서 이제 생산량을 많이 늘리게 되면 오히려 수요가 일정하다면 가격은 빠지게 되거든요. 그런데 스프레드가 개선이 안 되는데 결국은 이제 아시아 역내 쪽에 3월부터 이제 롯데케미칼뿐만 아니라
대형 업체들이 일본 업체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보수를 많이 들어갑니다. 정기적인 보수. 그래서 3월, 4월, 5월까지 보수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때 결과적으로 공급이 좀 줄다는 거죠. 그럼 수요는 그대로더라도 거기서 공급이 좀 타이트하게 돌아가기 때문에 전체 가격 개선된다. 그런 측면 이해를 하셔야 될 거고요. 그래서 1분기 실적은 뭐 거의 좋아지는데 그 이후도 좀 2분기까지도 좋아지지 않겠나. 지금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 보수는 항상 그 항상 3, 4, 있죠. 5월 달에 매해마다 항상 정기적으로 해마다 하는 그때 건가요?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러면- 우리 나라 업체들도 네. LG뿐만 아니라 롯데케미칼도 뭐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 계절적으로는 항상 그 분기에는 그 3, 4, 5월 달이 들어가는 2분기에는 실적 좀 안 좋나요? 그 업체들이? 업체들이 예. 실제로 이제 2분기에 실적이 잘 나오죠. 주로 대다수. 보수에 들어가는데도 보수에 이제 보수에 하고 어느 정도 좀 가격적인 메리트 있기 때문에 아, 네네, 예. 스프레드가 개선돼야 되는 거죠. 화학업체는 특히 스프레드가 아주 중요하거든요. 정유업체도 마진이 정제 마진 중요하듯이 이 스프레드 때문에 좋습니다. 뭔가 좀 업황이 좋다라는 데는 동의를 하는 것 같은데 네, 네. 대한유화하고 롯데케미칼의 두 종목 모두 다 오늘 신고가예요. 네, 특히 이 대한유화 같은 경우는 지난 2012년 고점 부근까지 올라왔으니까 거의 한 3년 만에 최고치거든요. 네, 네. 그러면은 이 스프레드도 3년 만에 이 가장 높은 수준은 아닐 것 같단 말이죠. 그냥 바닥 대비 올라왔다 뭐 이 정도 수준 아닌가요? 이 주가를 어떻게 해석을 좀 해보면 좋을까요? 2011년보다 아직 안 올라갔네요. 그때는 17만 5천인데 지금 뭐 10만 6천이지 않습니까? 그죠? 네. 물론 실제 그 정도까지 안 나오는데 올해 그 정도까지 과거에 좋았던 영광을 찾지 않을까 대한연 그런 생각 좀 들고요. 그래서 올해 예상 실적으로 한 밸류에이션 이제 테이블을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보시면 롯데케미칼, LG화학, 대한유화가 PP라는 PE 쪽에 하기 때문에 이쪽에 전체적으로 밸류에이션 PER이나 PBR, ROE를 보시면 가장 간단한 밸류에이션 지표입니다. 그래서 롯데케미칼 PR이 11배고 LG화학이 13배고요. 대한유화가 8배입니다. 그럼 대한유화가 오늘 물론 급등이니까 이거 좀 높여야 되겠지만 그래도 그 가장 이렇게 좀 밀려서 밸류에이션 끝났어요. 크죠. 예, 네. 종가는. 그리고 예, 예. PBR은 0.9배 롯데케미칼, 그다음에 LG화학 LG화학은 1.4배고 대한유화 0.7배예요. 그러면 롯데케미칼과 대한유화가 LG화학보다는 밸류에이션 가치로 더 저평가되어 있는 상태고요. 특히 ROE는 9%대로 비슷합니다. 그래서 잘 나오네요. 네, 예, 비슷 예, 9%니까 지금 현재 굳이 이게 밸류에이션상 고평가됐다가 할 수가 없거든요. 시장보다는 조금 고평가돼 있지만 그래서 향후에 실적 개선되는 거 예상한다면 안 좋았다가 이 정도면 가장 서프라이즈 하지 않겠나 그런 측면으로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럼 투자 전략까지 좀 간략하게 좀 들어볼까요? 지금 네, 투자 전략 지금 뭐 많이 올랐는데요. 추세적인 갈 때는 그냥 들고 가시는 게 가장 좋고 사신 네. 분들은 신규 이제 진입은 좀 쉽지 않지 않겠나. 물론 접근한다면 비중 조절로 좀 하시자. 지금은 집중 투자할 때가 아니라 신규 진입은 비중을 뭐 10%뭐 이렇게 15% 산다든지 뭐 30% 이상 사는 건 아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예. 그리고 오늘 장에서는 종목에 대한 얘기보다 지수에 대한 이야기들도 상당히 네. 좀 다른 날에 비해서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특히나 코스닥 지수가 이 차트를 보시면 그동안 정말 5일 이동평균선 따라서 예쁘게 올라가는데 네. 갑자기 밉게 뭔가 뿔뚝 튀어나온 느낌이에요. 네, 이 5일 이동평균선이 이탈했고 또 낙폭도 상당히 좀 깊게 나왔는데 이게 또 하루가 아니고 이틀 연속해서 이러다 보니까 추세가 이제 좀 훼손이 되나 뭐 이런 걱정들도 하실 것 같아요. 어떻게 네, 보세요? 항상 이제 추세가 나오다가 이제 시세가 꺾이려면 파동을 그려야 돼요. 그래서 주가는 파동이라는 그런 말을 하거든요. 그럼 시세가 우상향 쭉 하다가 한 번 크게 하락하고 또 다시 두 번째 하락하게 되면 파동이 거의 완료되는 시점이거든요. 그러면 상승 반등파만 남은 거예요. 5파 정도. 그래서 지난번 2월 9일 날 1.89% 장중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한 1.8% 정도 빠졌거든요. 1.81% 장중에 네. 빠졌으니까 지난번 2월 9일과 오늘과 이렇게 빠진 이제 퍼센트로 보면 지수 퍼센트는 두 번으로 가장 많이 빠졌다는 거죠. 이틀간 해서 지난번 이틀간 이번에 이틀간 지난번 이틀째 끌어올려서 망치형을 만드는데 지금 오늘은 못 끌어올렸습니다. 그 얘기는 이제는 많이 올랐기 때문에 차익 실현 욕구가 훨씬 더 강하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기관들도 많이 팔았듯이 그래서 이번 주에 두 번에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 반등할 때 단기적인 추세는 꺾이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그래서 3월 달에 저는 소형주는 많이 올라갔던 종목들은 거의 빠져나온 시점을 잡아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수 물론 이제 코스닥은 지수가 크게 영향이 없겠지만 개별주도 많지만 그래도 요즘에 지수 관련된 코스닥의 시가총액 100위 안의 종목들이 시세를 한 번씩 팡팡 뽑았거든요. 네. 그렇다는 것은 이제 대형주, 코스닥 대형주들조차도 어느 정도 밸류에이션이 고평가된 영역까지 왔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밸류에이션 가치를 한번 보고 몇 개 종목을 이렇게 봤더니 내년도 실적, 그 다음에 앞으로 2년 뒤의 실적까지 예상한 기관 애널리스트 그 예상치를 보게 되면 그거를 지금 주가에 다 반영됐거든요.
PER 20배 정도 이렇게 반영이 됐다는 것은 이제 PER 20배라면 20년 돼야만 평균적으로 내가 원금이 찾는 거죠. 그러면 1년 5%밖에 안 돼요. 사실은 따지면. 그러면 PER 20배가 넘는다는 것은 항상 조심해야 될 구간이죠. 5% 보고 우리가 주식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PER 20배, 30배 이렇게 나와 있고 그다음 PBR이 10배까지 이렇게 오는 것도 많더라고요. 그럼 PBR도 아무리 성장성을 반영하더라도 3배 이상 간다면 그때부터는 기술적 매매를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 기관 쪽에서도 매물 나오는 거 보니까 그 펀드 환매에 대비한 매도 좀 있는 것 같은데. 네, 그렇죠. 그 주식형 펀드 뭐 유출 이쪽은 좀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지금 현재 2,000선이고 630선 나와 있는데. 네. 지금. 네. 오늘 투신권이 많이 팔았습니다. 네네. 금융투자버죠. 그죠? 그러면 투신권 오늘 좀 많이 팔았기 때문에 최근에 보시면 이제 작년 12월부터는 투신이 전체 코스피의 매도 물량 6,800밖에 안 돼요. 그죠? 근데 최근에 별로 안 팔다가 오늘 많이 팔았다는 것은 이제 어제 좀 빠지고 나서 펀드 환매라든지 이런 게 좀 나오지 않았나 그런 측면을 좀 이해해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2,000선에 다시 무너졌기 때문에 펀드가 어느 정도는 매몰화가 될 것이다. 그래서 지금은 지수는 조정에 들어갔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수는 그렇더라도 1975포인트 정도 내외 그러니까 여기서 한 10포인트 정도 코스피는 하락 여력이 있지만 그렇게 우려하지는 않아도 된다 이렇게 보고요. 특히 이제 코스닥 돈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코스닥 관련 펀드들도 중소형 펀드도 이익 실현이 좀 들어갔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 전망을 연결해 조금 해주셨는데요. 75선이면은 뭐 이평선으로 뭐 20선, 21선 요 정도 부근이면 조정 완료된다고 보시는 건가요? 네, 이제 제가 이제 보는 어떤 지표가 있는데 그거보다도 이제 코스피 가지고 보시면 이제 한번 보게 되겠습니다. 한번 보게 되면 지금 12평선이 깨졌습니다. 일봉상으로. 그리고 22평선이 1975포인트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지난번에 바닥에서 올라오면서 지난 이제 2월 13일 또 올라오기 시작해서 오늘 다시 이제 급락했지만 22평선을 지난번에는 지지를 했습니다. 붕괴하더라도 밑에 매물대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지지 영역. 그래서 굳이 그것을 깨지 않을 걸로 보이고요. 지금 주봉으로 보더라도 코스피는 조정받을 자리에 조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 몇 주냐면 7주 동안 양봉을 떠서 올랐거든요. 그럼 이번 주 음봉 주고 다음 주죠 음봉을 주더라도 특별한 문제가 없는 구간이고 그래서 이번에 하락하더라도 정말 많이 하락한다 악재가 있어서 그래도 1955다. 그러면 지금보다는 지금의 80대이기 때문에 굳이 지수를 많이 내려갈 거를 예상하고 이제 투자 전략을 세울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OECD 경기 선행지수도 좋아지고 있고 전반적으로 양적 완화도 계속 있고 그렇기 때문에 긍정적인 관점으로 시장에 좀 대응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코스닥보다는 코스피 쪽을 조금 더 긍정적으로 봐주셨네요.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내일장 한판 승부수 띄워볼까요? 네, 내일은 한판 승부 종목으로는 SM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한 차례 시세를 냈었잖아요. 이슈도 막 있었고 그랬는데 어떤 점에서 이 종목 가져오셨죠? 시세 안 났거든요. 3월 4일 날 잠깐 32,000에서 올라왔죠, 10%. 네네네. 10%면은 다른 것에 비해서 거의 안 올랐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많이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도. 그래서 어제 좀 갔다가 오늘 다시 좀 눌림목을 줬는데요. 35,300원인데 지금 1.4% 빠졌거든요. 근데 한 24,500원 정도에 오게 되면 오히려 22평선 근처에서는 매수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요. 악재는 다 반영됐다. 34,000원인데 24,000원까지요? 아니 34,000원대. 네, 34,000원. 네, 35,300원인데 34,500원에서 이제 그 내외에서 매수를 하게 되면 이 추세적으로 항상 이 종목은 수렴하고 나서 그 다음에 시세가 잘 납니다. 한번 시작하면. 그래서 다시 우상향 추세가 나오지 않겠나. 4만 원 근처까지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유는 바로 1분기에 실적이 좀 개선될 걸로 보이고요. 전분기 대비도 개선됐고 영업이익도 그렇고요. 전체적으로 올해 보면 영업이익이 작년 대비 한 30% 이상으로 증가될 걸로 보입니다. 그런 측면에 이전 악재가 다 반영되고 특히 SM에 가장 중점을 둬야 되는 부분이 중국 매출이거든요. 일본은 이제 성숙기 시장에서 매출 확대가 안 되고 있고 엔화 약세도 있고 그래서 오히려 이제 중국 매출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쪽에 매출 확대를 본격화하고 있고요. 그리고 SM에서 전체적으로 브랜드화를 가치를 하면서 이쪽에서 공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SM이 얼마 전에 보니까 4일, 5일 그때쯤에 다음 카카오하고 손잡고 게임 하나 출시하면서 급등을 했다가 그 다음에는 또 약간 또 쉬어가는 모습 나타내고 있는데 단기적으로 좀 모멘텀이 될 만한 이런 뉴스가 될 만한 게 있다면 또 준비되어 있는 게 있을까요?
단기적인 현재 모멘텀은 수급 모멘텀입니다. 네. 이제 기관이 지금 최근 들어 3일 연속으로 사고 있고요. 특히 연금도 오늘도 8만 주 샀거든요. 그래서 이슈 어떤 모멘텀보다 가격이 어느 정도 바닥에서 안정이 됐고, 그다음에 수급이 이렇게 좀 들어오면 바닥은 확실히 다진다는 거죠. 그러면 이 종목은 추세적인 상승이 나오지 않겠나 그렇게 봐야 될 거고, 수급으로 보면 코스닥이 지금 다른 많이 올라갔던 종목들이 차익 실현이 기관들 나오기 때문에 오히려 가격 메리트 있는 이런 종목들이 기관의 수급이 좀 나아지지 않겠나, 그런 수급 모멘텀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YG 엔터테인먼트도 12% 급등했거든요. 혹시 SM 긍정적으로 보시면 전반적으로 이런 엔터주들에 대해서 긍정적인 JYP. 네, 맞습니다. 네, JYP 네. 엔터테인먼트죠. 그동안 이제 네. 조정을 충분히 가격적인 메리트 받았습니다. 받고 있는 상태에서 이슈가 나오니까. 그 이제 혹시 시장- 정관 JYP는 혹시 파악이 되셨으면 왜 이렇게 사본 게 잘 나왔나요? 엄청 한 것 같았는데 5, 60억이 나온 것 그냥 그거 회사 합병 때문에 일회성 이익 때문이었나요? 저는 일회성 있지 네, 않을까. 거의 그렇게 상한가로 보고요. 오늘 마감된 것 이게 같은데. 아직 실적이 뭐 어떤 추세적으로 예. 본격화될 그런 의미는 아직 없는 것 같습니다. 아마. 일회성으로 보신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SM 내일장 한판 승부수로 띄워주셨고요. 기대하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3월 11일 수요일 경제지표 일정입니다. 오늘 밤 미국에서는 연방준비제도의 이 30개 은행 스트레스 테스트 최종 결과 발표했습니다. 이와 함께 1월 도매 재고 나오고요. 주간 원유 재고도 발표됩니다. 주간 원유 재고에 따라서 국제 유가 움직임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유로존에서는 EU 재무장관 회의가 진행됩니다. 내일 우리나라에서는 1월 M2 통화량이 발표되고요. 중국 쪽에서 경제지표 3가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2월 수매 판매, 광공업 생산, 고정자산 투자 나옵니다. 일본 쪽에서는 생산자 물가지수, 기업 물가지수와 기계수주 나옵니다. 내일 동남합성이 주주총회를 예고해 놓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 국내 증시의 IPO 대우로 꼽히는 NS홈쇼핑이 오늘까지 수요 예측을 마무리했습니다. 과연 공모가가 어느 정도로 책정이 될지, 그리고 자금은 어느 정도 쏠렸을지 장 마감한 이후에도 이런 뉴스들 꼼꼼한 체크 필요해 보입니다. 네, 자 주식과 채권, 외환 이 트리플 약세가 오랜만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원화 팔자가 아주 거세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내일은 원달러 환율 장동 동향에도 좀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